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주말 지나면은 다소 좀 감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오늘장 뭘 보면 좋을지 그 감을 다시 되찾아 보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기대가 낮지만 낙폭과대주 보는 이유 해주셨어요. 사실 11월 달 들어서 낙폭과대 턴어라운드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신 분들도 많으셨고 또 김 이사님도 낙폭과대주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낙폭과대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보면은 뭐 엔터라든지 낙폭과대주 가운데서 성적이 좀 좋았던 종목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요? 네, 결국은 지금 뭐 조선방산 같은 것들이 쉽게 뭐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뭐 기대감만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실적을 동반하면서 가고 있고 거기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가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오늘 DB금융투자의 리포트에서 나온 건 결국 무역 분쟁이 늘어나는 구간에선 미국 경기도 꺾였고 전체 증시도 흔들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트럼프 정부는 기다리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무역 분쟁에 대한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점 수준에 있는 미국 경기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수혜를 볼 거라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을 반영해서 먼저 내렸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정부가 출발했을 때 압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가장 먼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것도 국내 증시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내렸던 종목의 핵심 포인트도 결국은 트럼프 압박으로 인해서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이익이 2025년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견조하게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강세였다면 반대로 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과도하게 내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냥 낙폭과대주 예를 들어서 뭐 롯데그룹 같은 그런 낙폭과대주는 대상이 아니고 트럼프 우려로 먼저 내려버린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밸류밴드 하단까지 다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1월 달에 정부 출범했을 때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밸류 하단까지 내려갈 만한 그 정도의 하락 압박이 정말로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보호무역주의는 1월 달에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될 거고 우리 증시가 다른 여타 증시와 달리 연초부터 쭉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온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이번 주 유일하게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코스피잖아요. 지난주 가장 많이 오른 게 코스피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소비 시즌도 만날 뿐더러 연말에 대형주 수급이 좀 더 부강되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트럼프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한번 좀 가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살펴본 그림처럼 DB금융투자의 말대로 미국의 전체적인 그 경기 추세도 계속 이제 하향하는 형태로 만약에 간다면 그때는 뭐 미국이 제일 많이 빠질 거고 뭐 미국이 빠지면 여타 증시도 같이 빠지겠죠. 그런데 우리 증시는 아마 미국이 가파르게 빠져도 조금 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관세 위협이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부분 부풀려진 것이라면 뭐 그래도 우리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아마 내년엔 덜 빠질 것 같고 오를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현재 낙폭과대주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 피해주로 꼽히는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미국 소비와 붙어 있는 IT 세트, IT 부품, 뭐 그다음에 뭐 미국 소비와 붙어서 연결될 수 있는 일부 뭐 의료 소비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리해 보면 결국은 그 미국 경기가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전 세계 경기에 부담도 나타날 수 있으나 우리 증시는 그에 대한 악재를 선반영했고 업종별로도 그게 다 이미 선반영된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 추세가 급격하게 바뀌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말 소비와 국내 수급이 만나서 일부 낙폭과대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낙폭과대주는 낙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로 떨어진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더 짧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소비 이번 주말이 바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그렇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LG전자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T 쪽에서 충분한 어떤 물량 소화 과정, 재고 소화 과정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IT 부품 전반적으로도 LG 이노텍이나 그다음에 삼성전기나 이런 자화전자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여러 가지 전망들을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인사이트를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번 전망은 꼭 맞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 증시 왕따다 이런 지긋지긋한 소외에서 이제 서서히 연말을 지나 내년에는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목군별로도 잘 가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좀 트럼프 우려로 인해서 단계 많이 하락했던 종목군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선반영의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 첫 번째에서 다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휴장이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조기 폐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유통가는 이때가 한 해 가운데서 가장 활발한 그런 한 주, 승부의 한 주가 될 겁니다. 과연 블랙 프라이데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베인 컴퍼니의 예측을 봤더니 굉장히 기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미국 소비의 증가는 3%에 불과할 거다.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둘러싼 3일간의 매출은 한 8% 정도 증가할 거다. 그다음에 연말 박싱데이까지 이어지는 12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이 미국 소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한 5% 증가에 불과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5%가 작지 않은 소비로 보여지지만 이게 쭉 이제 매년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미국의 그 소비에 이제 가장 근거하는 소득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고용은 정체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소득이 비교적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과 저축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본다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크게 올라올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선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지금 글로벌 판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옆쪽이 판매량이고 옆쪽은 수급인데 오른쪽은 수급인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진한 녹색 선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YOY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조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하반기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증감률이 또 떨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말이라서 일정 부분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연말은 원래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이게 레벨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증감률도 크게 돌아설 가능성은 낮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수급 이게 대부분의 IT 세트가 모두 마찬가지인데 저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녹색 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다시 공급 과잉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물론 연초 대비만큼의 급격한 공급 과잉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저 때는 출하가 늘어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공급 과잉의 하나의 원인. 그러니까 지금 판매가 빨라졌다라기보다는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출하 속도가 빨라진 것이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저 부분을 이번에 12월 달 소비에서 상당 부분 소진해 주면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밸류 바닥과 만나서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이 염두에 둘 수 있는 즉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황과 거의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중국 부진과 낮은 기대로 인해서 이번 소비 시즌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정도만 나와도 나쁘진 않다. 어쨌든 감소하는 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진다면 그 재고 소진과 밸류 바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재료가 만나서
소위 IT 섹터와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또 미국 소비와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마도 조금 반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바닥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부정적인 시각만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최소한 뭐 연말 혹은 연말 이전에 소비 시즌 정도까지라도 일정 부분의 소비가 늘어나는 재고 소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저는 뭐 가동률 증가에 따른 혹은 뭐 추가적인 신제품 기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의 예로 스마트폰을 소개를 해주신 건데 그럼 종목도 이와 관련된 종목군이 조금 더 탄력적일 거라고 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부분 소비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도 내년 1월 달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를 보고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에 연말 소비 블랙 프라이데이만 본다면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결국은 IT 세트 쪽의 재고 소진과 그다음에 뭐 의류 뭐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대덕전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AI 관련주인데 전혀 부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기판이 AI 쪽에 쓰이는 기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각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전부 밸류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뭐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AI와 관련된 흐름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 다른 AI 관련주와 달리 실적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또 4분기 실적도 지금 전혀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재고 소진하면서 상당히 이제 4분기 실적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서 실적 측면에서 보면 반등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소진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그 이후에 AI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 뭐 삼성전기야 상대적으로 밸류가 조금 높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장주라는 측면에서 움직일 가능성. 대덕전자는 지금 FCBGA 같은 것들의 추가적인 매출이 늘면서 AI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뭐 두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IT 섹터와 관련돼서는 이 두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사실 시장에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반등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뉴스일 텐데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신규 접근이 더 제가 보기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다. 우리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자신의 보유 가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에 따라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이너스 20% 정도 마이너스 40%에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서 끊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힘들 수 있으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관점이 명확할 수 있죠. 최근 뭐 기록하고 있는 저점의 재이탈이라든지 뭐 대량의 거래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손절이라고 하는 확실한 손절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좀 더 리스크가 적게 그다음에 확실한 어떤 손절의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요. 오히려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격대가 다 뭐 천차만별일 텐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또 시장 상황이나 판단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에 다시 저항을 좀 맞는다면 그때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단 적정 수준의 반등, 뭐 저점 대비해서 한 뭐 20, 30%의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그때는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지 빠르게 이걸 실현할지 결정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을 앞두고서 봐야 될 종목군들. 소비재도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가능성 보고 있고요. IT 쪽, IT 부품 쪽, 삼성전기, 대덕전자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솔브레인 반전 포인트는 해주셨는데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은 사실 투자자분들은 수동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좋은 게 이사님이 비판적인 이 리포트 읽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내용은 정말 중요하구나 끄덕끄덕하게 되고 어떤 내용은 조금은 좀 반대로 내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시사점을 주시는데 사실 오늘 솔브레인은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사님 의견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걸음으로 빨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이제 솔브레인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익이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솔브레인은 세 가지 분야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붙으면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비이성적으로 높아졌던 거죠. 2021년, 2022년 이때 뭐 디스플레이도 잘 되고 2차 전지도 잘 되고 반도체도 잘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모두 잘 되니까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뭐 PBR 한 4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세 개가 다 잘 됐으면 되는데 디스플레이 망가졌고 2차 전지 별로고 반도체마저도 지금 준비된 그램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분기 들어서부터 가동률이 60%로 떨어져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HBM 빼고 레거시 D램 쪽에서는 확실하게 또 혹은 낸드 쪽에서는 확실한 어떤 반전 효과가 지금 없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의 반도체 쪽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로 인한 타격, 거기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기대했던 반도체의 실망,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원래대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끌어내렸냐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움직였던 라인들이 PR 기준에서 봤을 때 한 11배에서 한 20배 사이 정도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거 PBR 4배대가 PR 20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져서 지금 그 과도하게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 게 11배, 10배 정도의 수준까지 급격하게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9배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역대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 그러면 이건 과연 적절한가? 이 종목이 과연 정말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매출도 일정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이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적자가 발생하거나 급격하게 뭐 뒷밸류로 갈 만한 그런 악재가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증권사가 제시하고는 한 27만 원 뭐 그 이상의 가격을 갈지는 뭐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저는 이게 원래 뒷밸류로 빠지기 이전에 통상적으로 움직였던 게 한 11배 내외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지금부터 매출과 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당연히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정말로 뒷밸류까지 내려왔다면 그 뒷밸류에서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정도만으로도 일단 11배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가 제시하고 하는 27만 원까지 가려면 한 15배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뭐 제가 보기에 지금은 확신할 수 없고 또 반도체 회복도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년부터 뭐 DDR5를 포함한 HBM에 들어가는 DDR5를 포함한 신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일정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반도체에 제공되는 핵심 소재를 솔브레인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제부터는 서서히 반등을 시도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지금이 진바닥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뭐 확실하게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서서히 매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보다는 소재가 가장 먼저 빠르게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솔브레인도 이렇게 빠진 건 결국 이 종목이 삼성향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반전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는 기존의 목표가를 34만 원에서 27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여서 이런 경우에는 헷갈리시죠? 이게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이야기를 지금 김 이사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됐고 이제 바닥 대비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바닥 대비 약간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오늘은 솔브레인까지 체크인스탁에서 살펴봤습니다.